저는 이과대학 지구환경과학과 윤성택 교수입니다. 전공은 지구화학 전공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지구 환경을 구성하는 물질 내에서의 물질의 거동, 이동, 그다음에 기원, 오염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이제 자주 가는 것이 프로젝트를 좀 많이 하는데 물의 문제 이것들에 대한 진단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는지 또 동시에 제주에서 이제 물 문제가 이슈화되다 보니까 그 이슈에 관계된 다양한 회의들이 자주 개최가 되고 그래서 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자주 갑니다. 제주도에서 물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조직들, 국과장들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데 물 관리를 위해서는 이제 물 자체만이 아니라 물에 관련이 되는 다양한 분야들이 산업 분야가 있단 말이야. 농업, 해양, 수산, 이런 축산 이런 분야에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전부 다 같이 참석을 해서 제주물에 관한 문제를 진단하고 이거를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우리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어찌 보면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한 최초의 사례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아마 이렇게 통합 컨트롤 타워가 생겼고 첫 번째 1차 회의가 그날 열렸어요. 28일 날. 그래서 그날 가가지고 제가 제주도 지하수의 지속 가능한 수질 관리 방안이라고 하는 걸 주제 발표를 하고 또 토론을 같이 하고 그리고 왔었습니다. 제주는 이제 100%가 거의 지하수에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수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최근에 와서 제주에 많은 유입 인구가 늘고 또 그다음에 유입 인구를 서포트하기 위한 다양한 농업 활동, 축산 활동 이런 것들이 늘고 사람들이 안 살던 중산간 이상의 고지대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면서 다양한 하수가 또 나오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와서 제주 지하수가 상당히 나빠지고 있어요. 청정수로서 생명수로서의 제주 지하수가 많이 위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물의 문제도 물 문제에 국한이 되면 안 돼요. 물을 우리가 생산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에너지가 또 필요하거든요. 또 이 물은 푸드 프로덕션, 이게 식량 생산이 될 거 아니에요. 식량의 생산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인류의 화두고 그러다 보니까 식량 생산 과정에서 물을 과다하게 쓰기도 하고 식량 생산 과정에서 질소와 인이라고 한 영양염류 비료를 과다한 시비를 함에 따라서 물의 질적 저하가 즉 오염이 발생을 하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렇게 서로 이질적이거나 상반적이었다고 생각했던 물, 식량, 에너지 문제를 통합적으로 같이 논의하고 그래서 이 통합적인 접근에 따라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또 이슈고 이거를 워터 에너지 푸드 넥서스, WEF 넥서스라고 하는데 이 WEF 넥서스가 굉장히 중요한 통합적 접근이다 하는 인식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이 상당히 최근에 와서 많이 나빠졌다. 몇 번의 그 사건이 있었죠. 산업혁명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 여러분들은 되게 기후변화라고 하는 온난화 문제를 아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탄소에 관한 문제고요. 이제 이만큼이나 또 중요한 문제가 이게 뭐냐 하면 다양한 수계 내에서 인과 질소로 대표되는 영양염류라고 그래요. 뉴트리언트라고 하는데 뉴트리언트의 이 과다한 농도가 검출이 되는 거예요. 이 뉴트리언트의 문제가 다양한 환경 문제를 또 야기를 하거든요. 이 뉴트리언트가 생기게 된 것이 이제 이 물속의 수계에 많이 녹아나게 된 것이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80년대 초일까지 지구촌의 인구가 이제 갑자기 팽창을 하면서 이제 먹거리에 관한 식량 생산, 식량 공급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었고 이 모든 농작물이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대표적인 원소가 질소와 인이 아주 꼭 필요하고 근데 질소와 인이라는 게 자연계에서 이제 공급이 되고 하는 재순환되는 질소만을 가지고 모든 농작물이 이용하던 이게 이제 옛날에 원시적인 농업을 한다면 우리 인류의 혁명적인 발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이 화학비료의 발명이에요. 이 화학비료는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해서 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뿌려줌으로 해서 식물이 자라는데 풍부한 먹이를 공급해 주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량 생산이 이제 급증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식량 생산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질소를 적정한 양을 주면 되는데 식물이 흡수하고 남는 과량의 질소인이 토양을 거쳐서 땅으로 스며드는 거죠. 과다한 시비라고 하는 것은 식량 증산과 일치한다.
이제 과다하게 시비를 해요. 농사 농경지에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질소와 인해 과다 문제라고 하는 문제인데 인류가 겪고 있는 환경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행성의 한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과학적인 어떤 예측의 불확실성의 한계도 넘어선 상태에 이미 도달한 이런 다양한 환경 문제를 얘기하는데 생물 종다양성의 감소라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이슈가 얘기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하는 거, 지구온난화가 탄소에 관한 문제지만 그보다 오히려 더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세계적인 화두 아니에요. 이게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의 농업 활동 많이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아직 좀 없다 하는 게 그 문제고, 그래서 그걸 모색할 필요가 굉장히 시급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문제가 유트로피케이션, 이게 부영양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녹차 라떼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농경지에서 과다한 질소가 식물이 흡수하고 남는 양이 땅으로 스며들어서 한천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그 양이 과다하게 되면 온도가 적절하고, 그죠? 그다음에 유속이 적절하면 녹조가 번성을 해. 우리 산소를 이용하는 모든 수생태 구성원들이 집단 폐사도 하고 하는 문제가 유트로피케이션, 부영양화 문제고, 또 이 문제에 더불어서 농업 활동이 일어나거나 특히나 축산 같은 경우는 집단 사육을 하게 되면 다양한 전염병에 취약하잖아요. 이 전염병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과다한 항생제를 사용한다고요. 또 항생제 물질이 분자가 더불어서 배출이 돼가지고 수계에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수질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야기한다. 이게 워터 디그레데이션이고,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산성화 문제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옛날 과거에는 질소산화물이 대기를 통해서 육지에 떨어져 낙하돼, 폴아웃 되게 되면 그에 따라 산성비의 문제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과다한 시비, 특히 요소비료라고 하는 것이 땅에 투입을 되면 요소비료가 식물이 흡수할 때로 물에 용해되는 과정에서 산을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과다한 시비는 육상 환경의 산성화를 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고, 염기성 물질인 땅이 더 빨리 용해가 돼. 그러면서 이 땅의 용해에 의해 정량을 받은 주변의 수계가 염분 농도가 높아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그러면서 수생태의 문제도 야기하고 하죠. 이게 이제 글로벌 애시디피케이션, 산성화 문제예요. 당연히 그에 따라서 종다양성이 감소하고 질속의 물질 자체를 이제 뿌려주게 되면 질소산화물이 만들어져요. 이 질소산화물은 이산화탄소, 메탄과 더불어 또 하나의 온실가스거든요. 그래서 과다한 시비가 발생하는 지역에 질소산화물이라고 하는 온실가스의 과다한 배출이 일어날 수 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질소 교란이 단순한 농축산 활동에서 과다한 시비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뭐 수생태의 부영양화라든가 수질 저하라든가 하는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종다양성의 문제하고도 관계가 되고 기후변화하고도 관계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선진국에서는 물 관리하게 되면 가장 일찍부터 관심 가진 문제가 질소 문제예요. 질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질소가 소스, 어디에서 어떤 오염원에서 오느냐, 이 지역마다 시비량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르고, 또 어떤 경우는 분뇨 쪽에서 많이 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다양한 오염원이 있으니까 이걸 알아야지만 실제 각 유역별로, 지역별로 적정하게 질소를 우리가 저감시키려면 어떤 오염원 관리가 필요하냐, 가축 마리수를 좀 줄여야 되겠냐, 농경재 투입량을 줄여야 될 것이냐, 이것도 도저히 안 되고, 그러니까 질소에 오염된 이 물을 우리가 정화라고 하는 적극적인 공학적인 기법을 써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걸 바꿔야지만 되느냐, 뭐 대체 수단을 써야 되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거예요. 이게 팔리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미국의 USGS가 미국 질조사국이라고 해요. 이 질조사국에서 물 관리를 통합을 하거든요. 미국 전역의 국가 하천과 지하수, 이것들의 질소와 인의 함량이 얼마나 높으냐. 여기 미시시피 리버 같은 경우는 주변에 농경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필연적으로 뿌려줘야 되는 시비 문제 때문에 영양분, 뉴트리언트 함량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보고한 것들이 있고, 이렇게 이제 미국, 뭐 유럽의 예만 들었지만 거의 모든 나라가 다 결국 농업 활동이 가장 중요한 수계의 영양 염류의 부하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하다 보니까 이 농업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시비의 양을 얼마나 줄이냐, 시비는 언제 하느냐, 어떠한 친환경 시비를 어떻게 좀 바꿔줄 것이냐, 시비가 빨리 흡수되도록 하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뭐 미생물 제재 같은 걸 이용해서 어떻게 또 할 것이냐, 뭐 등등 좋은 농업 관행을 위한 지침까지도 만들어서 실제로 농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소를 갖다가 줄이는 다양한 과학적, 공학적 뭐 이런 농업 관행의 변화 이런 것들이 질소를 잘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작물로 바꿔주자. 또 비료 시비량을 줄이자. 또 심지어는 어떤 데는 이제 습질 조성을 건설해가지고 습질을 통과하게 되면 질산성 질소라는 물질이 습질을 통과하면서 무해한 물질로 바뀌게 돼요. 이제 그런 거를 또 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또 유기성 비료라 많은 나라에서는 이 비료를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가스를 만들어서 지역 에너지원으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지금 해외에서는 되고 있어요. 이제 한국의 이 질소 관리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좀 늦게 출발을 했고요. 또 하나가 물을 관리하는 주체들도 질소라고 하는 물질에 대해 이 중요성을 간과를 했단 말이에요. 이 질소의 문제가 지구 권역의 다양한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됐는데,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을 보시면 농경지에 투입되는 질소 중에서 100을 투입했을 때 몇십 %가 농경지의 작물이 흡수하느냐 하는 거예요. 질소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높아야 돼요. 그죠? 이론적으로 100이 되면 제일 좋은 거지. 근데 보면 한국이 약간 줄고 있지만 최근 10년간 여전히 30%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70%의 질소가 과다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결국 다양한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단위 헥타르당 연간 실제로 뿌려주는 질소 환산하는 양이 여전히 200 몇십 킬로그램. 이렇게 보면 다른 해외 국가들이 100도 안 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질소를 뿌려주는 투입량, 절대 투입량이 굉장히 여전히 높다 이제 하는 게 문제이고, 화학비료 사용량은 꾸준히 감소했으나 가축 분열을 이용한 유기비료라고 얘기하는 양분의 투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는 문제가 이제 한국의 질소 매니지먼트에 관한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한국에서도 여기서 이제 진단이라고 하는 방법까지는 좀 하는데 통합적으로 수계까지 연관시켜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리하고 하는 것들은 아직 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작년부터 실제적으로 이 통합 물 관리에 대한 얘기가 한국에서도 이제 실현이 됐어요. 그래서 물을 관리하던 주체들이 뭐 양을 관리하는 게 국토부, 질은 관리하는 게 환경부를 했는데 양면적으로 되고 있던 문제를 지금은 통합적으로 본다. 양과 질의 통합, 지표수하고 지하수의 통합, 그다음에 다양한 물들의 통합 관리, 이제 이것들을 환경부에 일원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물 관리를 이게 통합 물 관리라는 관점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과학은 우리가 이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너무 성장 위주, 개발 위주로 왔던 시대에 대한 성찰, 이런 앞으로 있는 시대에서 저는 지구 환경과학이 누구나가 다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라 생각하고 있고, 사실 이제 대학의 교육 같은 것도 미래를 위해서 우리 지구에 대한 이해 같은 것들을 좀 많은 사람한테 대학에서도 그렇게 교육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한테 꼭 해야 될 교육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모든 자연과학자는 노벨상을 타는 게 꿈이고, 뭐 저도 이제 학자로서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일단 연구를 열심히 해보자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해왔고, 근데 뭐 여전히 보면 제가 열심히 이러이러한 문제를 많이 개발하면서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잘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한테 이러이러한 분야가 앞으로 필요하고 더 많이 뭐 연구도 해야 되고 이런 데 해야 된다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저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연구실에서 있는 모든 생산된 지식 같은 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거 우리가 어차피 지구 환경은 지구를 구성하는 다양한 생태계를 구성원들이 함께 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오랫동안.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교육 문제라든가 뭐 이게 정책화, 제도화, 이게 없어서는 안 되겠다. 이 정책을 하고 하는 분들의 설명을 잘 해줘야 이런 것들이 또 정책이나 제도화 돼가지고 또 육성도 될 수 있고 사람도 길러낼 수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그에 대한 환경 문제 같은 거는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이냐는 대책도 이제 마련해서 하게 되고, 하여튼 아무튼 서로가 이제 상대적으로 서로 다른 그 이해 당사자들이 많이
이게 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다 이런 거고,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뭐 이제 하던 일 잘 마무리하는 거, 이제 마무리하는데 지금은 여기까지 지금 단속적인 연구를 했다면 좀 그동안에 얻었던 데이터를 좀 크게 모아보는 뭐 이런 거를 좀 하고 싶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라는 게 학교만 있고 연구실만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어린 아이들, 일반 시민들, 교육에 대한 관심, 또 정책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하는 커미티에서 정책 개발을 하는 문제, 뭐 이런 데 좀 관심이 많아요. 하여튼 뭐 다양하게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복잡하게 발전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보면 살아가는 주변의 환경이라는 게 불확실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이라는 걸 다루는 사람으로서 이제 나름대로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철학이랄까 이런 문제는 크게 보자, 길게 보자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구를 바라보려면 그런 시각이 기본이 돼야 되거든. 보통 이제 우리가 즉시 닥친 문제, 고민거리, 또 사회적인 문제, 여기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불필요한 이 소비를 많이 하는 이런 사회 문화가 있는 것도 같고, 그래서 모든 우리 집단이 구성하는 분들이 다들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에서는 서로가 우리 지구 또는 우주 속의 지구 뭐 이런 존재로서의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게 뭐 아주 크게 위대한 것도 사실은 아닌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환경 문제보다도 우리가 또 이 지구를 지켜갈 후속 세대들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경제적인 측면에 되든 환경의 질적인 측면에 되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이제 부담이 안 되게끔 지속 가능성이랄까 뭐 이런 측면에서 조금 서로 욕심도 줄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